1번부터 보시면은요,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의 목적이 뭐죠?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보시면 도착지 인도조건인 경우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매입자 게 아니고 누구 거죠? 매출자 거죠. 그래서 도착지 인도조건인 경우 미착상품의 뜻이 아직 도착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매입자는 아직 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매출자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우리 시송품은 요때 매출이 된다 그랬잖아요. 시송품 또는 시용상품은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뭐 하셔야 돼요? 표시. 그 다음에 위탁상품은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처분 손익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2020년 기말에 천주에 얼마였어요? 만원. 그러면 천주 곱하기 만원 하면 얼마죠? 1000만원. 근데 거기 보시면 8월 1일 날 8월 1일에 천주에 얼마가 됐죠? 8,000원 됐죠. 그럼 얼마예요? 800이에요. 얼마요? 800. 그러면 1000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죠? 800에 200만원 뭐요? 손실. 정답은 4번. 거기에 있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면 1000만원이 돼서 150만원 이익 났다 그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는 안 보셔도 지장 없습니다. 3번이나 많이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통화 및 평화대형증권 요거 불예금 당좌하고 뭐요? 보통 무슨 성 자산?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일 때. 그래서 정답은 4번 6개월이죠. 그 다음에 4번 재무제표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끼리 묶인 것은 우리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론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오락가락해요. 난이도가.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랬다가 또 이렇게 나오면 힘들 것 같아. 이게 특히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번 보는데 진짜 시험을 좀 잘 만나야 돼요. 그 시험 잘 만나면은 떨어질 사람도 붙고, 시험 잘못 만나면은 붙을 사람도 뭐예요?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좀 심각해요. 왜냐면 많이 붙일 때 막 4, 50% 붙였다가 조금 붙일 때는 막 1, 20% 붙였다가 그러면 20%면은 거의 10,000명 정도 보거든요. 그럼 10,000명에 20%면은 2,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험 난이도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좀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기계장치죠. 얼마 주고 사셨어요? 900. 배송료 20. 설치비 30.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6번. 다음에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총원가니까 요거 변동비예요. 뭐라고요? 변동비. 왜냐면 총변동비는 뭐한다? 증가. 2번은 뭐예요? 고정비예요. 왜냐면 총고정비는 뭐하다? 일정. 그 다음에 3번은 준변동비예요. 왜냐면 준변동비는 무슨 요금이 있다 그랬죠? 기본요금. 그래서 기본요금까지는 금액이 똑같다가 그 이상부터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형이죠? 계단형이죠. 계단형은 준 고정비예요. 그래서 1번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원가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단위당 원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총 고정비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디귿
네,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기본요금이 있죠. 그 다음에 4번 리을은 일정한 범위의 종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우리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7번은 T자인데 요거 T자 긴 거예요. 왜냐면 재료비 노무비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품이요?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모요, 직접 경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가 15, 단기말이 11, 그 다음에 재료비가 16, 노무비가 10, 그 다음에 간접비 얼마요? 5만원.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35만원 나오나요? 네. 그 다음에 제공품 다음에 뭐예요? 제품. 왜 제품까지 가야 되냐면 지금 물어본 게 기말 제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좀 전에 얼마였죠? 35만원. 그 다음에 팔리면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단순 암기잖아요. 거기에다 금액 넣는 거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초는 13, 매출 원가 얼마예요? 28만원. 그러면 20만원 부족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비싼 거, 종합은 싼 거.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 무조건 한 문제씩 나와요. 최소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론으로 물어볼 때 있고, 우리 어제 연습했었던 과대배부, 과소배부 있죠? 그게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가 완성품 무슨 양이요? 환산량. 그래서 이거 대빵 잘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면 우리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으로 구하나 선입선출법으로 구하나 어떻다고요? 같다 그랬죠. 왜냐면 초 빼면은 공식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9번 세무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는 10만원. 무슨 배부요? 과대배부. 과대배부. 그 다음에 40만원은 실제래요. 그러면 우리 과대의 뜻이 실제보다 10만원 뭐하다? 크다. 그러면 50만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정. 근데 몇 시간이죠? 10,000시간. 그래서 얼마 나와요? 50원. 정답은 1번. 이 정도면은 어렵게 나온 편은 아닙니다. 장난은 안 친 경우라. 그 다음에 10번 제조원가 명세서에다 밑줄 치시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제가 요거 여러 번 썼잖아요.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 제품은요 손익계산서.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왜냐면 제품은 어디와 연관이 있다? 손익계산서. 왜냐면 제품의 뜻이 뭐예요? 만든 거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팔려고. 팔면 뭐 해야 돼요? 손해 났냐? 이익 났냐? 계산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라고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때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1번은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무조건 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건들이. 못 움직이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때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라 그랬죠. 그래서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사업자가 폐업할 때, 그래서 폐업하면 폐업일이에요. 무슨 일이요? 폐업일. 그래서 정답은 3번. 왜냐면 폐업한 물건을 실제 판매할 일이 없잖아요. 폐업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폐업 나오면 무슨 일이요? 폐업. 그 다음에 보시면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무슨 권으로 끝나면 무슨 소득이라 그랬죠? 기타 소득이에요. 무슨 소득이요? 기타 소득.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거기에 있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부동산 임대소득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고 안 하고 부동산도 요즘엔 이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소득 안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사업소득이에요. 결론은. 그 다음에 4번만 무슨 소득이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13번. 그래서 13번 보시면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일단 1번에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거. 우리 농어민 분들 보호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 많이 내세요? 적게 내세요? 적게 냅니다. 세금 적게 내도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농사 짓는 거 보면 쉽지 않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은 똑같은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있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비과세예요. 왜냐면 국가가 이런 복지를 위해서 주는 돈인데 여기에다가 세금을 또 띄어버리면 이 복지를 위해서 주는 효과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것들은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 이런 거 받을 때 세금 안 띄고 받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우리 소득 외울 때 이자 배당 얼마였죠? 2천만 원 이하였죠. 이건 세금을 안 낸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요거는 분리과세란 뜻이에요. 분리과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원천징수로 과세가 뭐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이 적으면은 합쳐서 안 낸다는 뜻입니다. 따로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14번. 일단 정답 두 개예요, 이거. 잘못 내셔서. 1번하고 2번. 근데 일단 정확하게 틀린 거는 1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엔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나라 부동산법 계속 바뀌죠. 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앞에 보세요. 우리 식용에 공하는 것, 먹는 것 있죠. 먹는 것은 국내하고 국외하고 다 면세예요. 근데 이거는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식용에 공하지 않는 것은 국내만 면세입니다. 근데 여기는 국내예요, 외국이에요? 외국이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꽃 있죠. 꽃을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면 면세예요. 근데 외국에서 재배된 걸 사와서 팔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돼요. 그 다음에 15번.
15번 같은 경우에는 요번 시험에 이거 관련돼서 나올 확률 꽤 높습니다. 8월 달에 시험 보실 분들 간이과세자. 왜냐면 이게 7월 1일부터 내일부터 바뀌거든요.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요? 4,800이 아니고 얼마로 바뀌어요? 8천만 원 미만. 예.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데 요건 공급 대가가 얼마보다 적을 때만요. 4,8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영수증 발행하는 거고 4,800이 넘는 사람은 뭐 발행한다고요? 세금계산서. 그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국가에선 영세사업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납부 뭐 한다? 면제한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인터넷 뉴스에 이거 떴더니 이제 어떤 분들이 그 얘기 쓰시더라고요. 댓글에. 예. 간이과세자에서 벗어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예. 근데 다 장단점들이 있어요. 뭐든지 다. 예. 그래서 간이과세자면은 부가세를 덜 내니까 좋기는 한데 규모가 대부분 뭐예요? 작죠. 예, 적은 회사고. 그다음에 간이과세자를 벗어나면은 규모가 이제 일정 부분 아니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 1번부터 보시면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죠. 1번 일반 과세자로부터 컴퓨터 사고 카드로 구입했죠. 그러면 요건 매입의 뭐예요? 커버. 정답은 2번입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 영수증 받아도 안 돼요. 4,800만 원 미만일 때는. 근데 4,800만 원 넘으면 인정됩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이 얼마라고요? 4,800.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원재료를 6월 30일에 구입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건 정상적인 거래예요. 그래서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급 시기에. 그래서 물건 팔면은 세금계산서도 같이 줘야 됩니다. 원칙은. 그 다음에 예외는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기기장치는 업무와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부분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7월 며칠이요? 16일.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교육 전문가인 나전파 씨를 초빙하여 제조부서죠. 500번대 뭐요? 수수료, 비용. 이거 교육훈련비 쓰시면 안 돼요. 왜요? 거기 써 있잖아요. 단 뭘로 처리해라? 수수료, 비용. 그래서 꼭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 교육받았다 그래서 교육훈련비로 쓰면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왜냐면 거기에 써 있잖아요. 뭘로 처리합시다?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원천징수는 예수금이죠. 19,800원. 그 다음에 무슨 예금에서 드렸어요? 보통예금. 얼마야? 58만 200원. 다음에 8월 5일 계약금 줬죠. 먼저 줬다 성급금 SJH 대변의 보통 예금 뭐 이런 거는 감사하죠. 어렵진 않으니까. 다음에 8월 11일
당사의 대주주로 있는 이강인 씨는 본인이 5천만 원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회사에 기증했는데 시가는 얼마라고요? 7천. 그래서 기계장치 7천이에요. 얼마요? 7천. 그 다음에 대변에 공짜로 받았죠. 뭐요? 자산수증 이익 얼마요? 7천. 그리고 헷갈리시면 요렇게 외우셔도 돼요. 우리 교환 중에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있었죠. 얘만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90% 이상 맞출 수 있어요. 원래는 하나하나씩 다 외워야 되는데 너무 종류가 많아요. 나머지는 공정가액 아니면 뭐예요? 시가.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교환 아니잖아요. 네, 이럴 때에는 뭘로 보시라고요? 시가. 시가를 다른 말로 무슨 가라고도 해요? 공정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8월 17일 당사는 8월 10일에 미국에 있는 볼케이노의 제품 1000개를 개당 50달러의 외상으로 팔았고 8월 17일 날 전액 외화로 보통예금 계좌 들어왔죠. 그러면 요걸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10일 날은 1000개 곱하기 50달러 곱하기 얼마였어요? 1000원이었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000개 곱하기 50 곱하기 1000 하면은 5천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5천. 근데 이게 17일 날은 1000개에 50달러까지는 똑같은데 하나당 1020 몇 원이요? 5원이 됐죠. 그러면은 1000개 곱하기 50 곱하기 1025 하면 5125만 원 나와요. 그럼 결론은 얼마 올랐다? 25만 원. 그래서 일단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는 5,125. 그리고 원래 받기로 했었던 외상 매출금은 얼마였어요? 5천이었죠. 볼케이노. 그 다음에 외환차 익 얼마요? 125만 원. 그래서 외화 나오면 항상 요거 잘 기억하시고, 외화 나오면은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은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우리 지금 결산 아니죠? 결산 아니면 요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나올 때마다 계속 적어드리냐면 은근 헷갈려요. 또 시험장하고 또 거꾸로 쓰시는 분들 은근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봐도 헷갈리는데 시험장 가면 또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기억날 때도 있고, 저도 겪었지만 안 기억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 저도 가끔씩 수업하다가 그렇게 많이 막 지금까지 막 몇천 번 얘기한 것도 간혹 가다가 기억 안 날 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그날의 컨디션도 어때요? 중요하더라고요, 보면. 어떤 날은 틀리던 거 계속 맞는 날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날은 맞추던 거 뭐 하던 날도 있어요? 틀리는 날도 있고. 그래서 시험이나 면접이나 뭐 이런 거 이제 할 때는 컨디션 조절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 전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요. 그 전에 웬만한 거 다 해놓고. 9월 30일 토지죠. 우리 재산세, 그 다음 뭐요? 자동차세, 회비 나오면 세금과 공과.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풀었었던 문제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 70. 그 다음에 500번 때 세금과 공과 얼마요? 120. 그 다음 무슨 예금? 보통 예금 100 얼마요? 90. 그 다음에 문제 2번. 그리고 취업하실 분들은 빨리 취업하세요. 통과됐잖아요, 저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빨간 날이면 쉬는 거. 하루라도 더 쉴 수 있을 때. 그리고 저기 몇 년도더라? 2025년인가 2026년도인가? 제 기억으로 25년인가 26년도에 그때 추석 때 연차 이틀 쓰면은 9박 10일이래요. 그 전에 빨리빨리 취업하시고. 그럴 때 써먹어야죠. 언제 써먹겠어요.
기자들도 참 할 일이 없어요. 그런 거 요즘에 보면은 조사해 갖고 이렇게 기사로 쓰는 거 보면 요즘 보면 참 이게 기사인가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것도 많더라고. 7월 26일 광고했죠. 매입의 현과 우리 광고했다 뭐예요? 광고 선전비인데 이 광고 선전비 넣으실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600번 때도 있어요. 빨리 넣었다가 6으로 넣으면 틀리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고.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5만원. 네, 뭘로 줬죠? 현금. 뭐 이건 별거 없고 많이 풀던 거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현금으로 줬다 그래서 현과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나와야 돼요? 현금 영수증.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7월 28일 보시면 매입의 과세의 차변의 원 재료 1억에 세금 1000. 그 다음 대변에 대금 중 30%는 수표 발행했대요. 당좌예금 3,3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달이래요. 외상 매입금 7,700. 그 다음에 8월 2일 당사의 제조 공장에서 제품을 운반하고 있는 지게차의 연료가 부족하여 부어 주유소에서 경유 넣고 카드로 결제했죠. 매입의 카과 부어. 차변에 500번대 차량 유지비 15 세금 얼마야? 15,000원.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 급급 16만 5천원. 무슨 카드야? 국민카드. 그래서 회사 가시면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고 또 어떤 곳도 있냐면은 아예 주유소를 하나 정해놓고 주유증 들고 가면은 하는 데들도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해 주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월 28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거래처. 우리 매출거래처 나오면 매입의 불공. 왜냐면 거래처 해주면 뭐라 그랬죠? 접대비였죠. 매입의 불공의 월화타. 전자는 부. 왜냐면 거기 종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800번대 접대비 22만원. 세금 얼마야? 22만원. 근데 프로그램에 넣으실 때는 20에 2만원이에요. 위에는. 네, 그리고 밑에 분계만 얼마예요? 22만원.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이해하실 때 됐으니까 요 위에 있죠. 요 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랑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그 매입 불공 쪽에 우리 이거 넣잖아요. 요거 부가가치세 뭐야? 신고서. 요거 넣어주시면 여기가 불공이죠. 여기 불공. 네, 여기에 요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에 얼마요? 20에 2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22만원을 다 넣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신고서 갔을 때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20에 얼마요? 2만원.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줄 아시면 좋은데 이런 건 시간이 좀 걸려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넣기만 했지 이게 뭐하고 이어지는지 이런 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보여요. 그 다음에 9월 2일 여기는 전체적으로 메인 매출 전표 쉽게 나왔어요. 요번 횟수는. 그래서 매출의 과세 다낭 대변의 제품 매출 710.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71만원. 그 다음에 중동이 발행한 어음으로 수령했죠. 받았다 받을 어음 781만원. 어디요? 중동. 요 정도면은 5개 다 맞춰야 됩니다. 시험장 가셔서. 왜냐면 특별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럴 때 붙어야 돼요. 분계가 무난할 때. 왜냐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일 쉽게 붙는 방법은 이거라니까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럼 45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론 목표가 10개죠. 네, 그럼 65점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하고 연말정산에서 5점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원래 제일 쉽게 붙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원래 그 모든 자격증 시험이 어떤 구조냐면은 제일 쉽게 붙는 방법은 아래 급수에서 배운 거 위에 급수에도 나오죠.
맞죠? 그 아래 급수에서 배운 걸 위에 급수에서 담아주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왜냐면 새로운 게 합격 점수 이상 나오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원래 그렇게 붙는 거예요. 전산세무 1급도 제일 쉽게 붙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연말정산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죠. 그거 나오고 분계는 4개밖에 안 나와요. 일반전표, 메인 매출 전표 다 합쳐서 4개. 그 다음에 결산 5개 나오고 연말정산하고 부가가치세 부속명세서 나오거든요. 그거 다 맞추면 웬만하면 붙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전산세무 1급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했었냐면 일단 그쪽에서 웬만하면 틀리지 말자.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2개 틀렸더라고요. 그쪽 파트에서. 근데 이론을 조금 잘 찍어갖고 합격하긴 했죠. 그래서 원래 높은 급수 붙을 때는 아래 급수에서 연관된 것들은 최대한 많이 맞추면 합격해요. 구조가 거의 모든 시험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로 오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뭐요? 집계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월 7일 프레디의 제품을 660만원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러면 매출에 뭐예요? 과세.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있죠. 그럼 매출에 뭐예요? 카과. 이렇게 2가지 다 했죠? 그러면 2번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요 위에 600 얼마요? 60. 여기 밑에도 660.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카드만 했다 그러면 위에만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했다 그러면 어디까지 넣어 주셔야 돼요? 밑에까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넣는 거예요. 왜냐면 카드로 긁을 때 카드 금액이 부가세 뭐죠? 포함이죠. 그래서 포함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프로그램에는 여기 안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찾아봐도 부가세 포함이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그건 좀 별도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비사업자인 고창석 씨에게 제품을 팔았는데 절반은 무슨 카드요? 신용카드. 그러면 44만원이죠. 그러면 더하면 704만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반이죠. 44만원. 끝. 요러면 3점. 왜 3점짜리인지 이해되시죠? 막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험 때에는 뭐가 좀 헷갈릴 수가 있냐면 여기에다 포함해서 넣을 거냐 별도로 넣을 거냐. 근데 우리 카드값하고 현금 낼 때에는 부가세 뭘로 내요? 포함으로 내죠. 그래서 여기는 포함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2번 부가가치세 뭐요?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가셔서 비사업자인 고창석 씨의 다음 자료 이용해서 2기 뭐요? 확정. 매출 관련 자료 먼저 볼게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리고 항상 요거 먼저 하세요. 매출 자료 보시면 매출 과세. 근데 얘는 뭐죠? 전자죠. 그 다음에 종이도 매출 과세인데 얘는 뭐예요? 종이죠? 이거 가산세 내셔야 돼요. 무슨 세요? 가산세. 왜 가산세 내셔야 되냐면 우리 부가세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몇 번 적어드렸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있어요. 무슨 발행자요? 의무 발행자. 의무 발행자가 2가지예요. 법인.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인 자. 이렇게 2가지는 무조건 전자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 볼 때 뭐예요? 얘잖아요. 뭐요? 법인.
그럼 법인이니까 뭘로 발행해야 돼요? 전자로. 근데 전자로 했어요? 일부는 종이로 했어요? 종이로 했죠.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말 안 들었으면 뭐 냅시다? 가산세.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기출문제 때 풀었다가 그거 기억했다 시험장 가서 나오면 문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요거는 매출에 뭐가 되는 거예요? 현과나 카과가 되는 거죠. 네, 카과 또는 현과.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하고 같은 란이잖아요. 네, 입력하실 때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대손금액, 네, 대손 발생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일단 1번에다가 1억 6천에 1600. 왜냐면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다 매출의 과세잖아요. 네. 가산세는 좀 이따 넣을게요. 그 다음에 3번에 얼마냐? 682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이죠. 그러면 600 얼마야? 20. 그 다음에 마지막 거에 대손 발생했죠. 그러면 8번에다 넣었는데 마이너스 얼마요? 40. 왜냐면 세금만큼 빼주는 거잖아요. 대손이.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가산세 눌러보세요. 여기 보면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지연발급에다가. 네, 그러니까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요게 공급가액의 1%거든요. 몇 프로요? 1%. 그래서 여기 100분의 1이 1%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지연발급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얼마 종이로 발행했다고요? 100만원. 얼마요? 100만원.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 치시면 돼요? 100. 아니 100이 아니고 1000. 그 옆에 금액 떠요. 그러니까 지연발급에다 넣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요? 1%인데 이게 없어요. 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라니. 그래서 요거를 같이 씁니다.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출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매입해야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과세 매입액, 매입의 무효 과세액. 거기 밑에 보시면 제조공장에서 화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취득한 중고화물 트럭 얼마에 있었죠? 2천만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은 8천이에요. 얼마요? 8천. 그 다음에 매입과세의 고정이 얼마예요? 2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예정신고 무슨 분이요? 누락분. 그래서 매입과세에 아무 말 없으면 일반이에요. 얼마요? 450. 근데 여기는 종이세금계산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발행할 때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린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종이로 주면 종이로 받으면 되고 전자로 주면 뭘로 받으면 돼요? 전자로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발행하는 사람만 가산세 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뭐는 있냐면 여기 보시면 늦게 받아도 가산세 내요. 여기 지연수치라고 있어요. 무슨 수치요? 지연수치. 예, 왜냐면 이거는 국가에서 양쪽을 다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한테 다 가산세를 내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정상적인 날짜에 세금계산서 뭐예요? 주고받아라. 그래서 너네 잘못하면은 양쪽 다 뭐 낼 수도 있어요? 가산세 낼 수도 있습니다. 늦게 줬을 때에는. 근데 그거 빼놓고는 매입 관련돼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10번에 8,000에 얼마예요? 800. 11번에 2,000에 200.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본이니까 38번에 450에 얼마요? 45만원. 끝. 그리고 만약에 전자신고했다 그러면은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요? 만원. 지금은 내 전자신고했다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넣어주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상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세요. 네, 가산세 없어요. 지연 수치한 게 없잖아요. 이건 그냥 발행 가능한 조근계 수치인데 이거 누락한 거지 늦게 발행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문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종이 세금 계산서를 지연 수치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늦게 받았으니까. 근데 거기는 수치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뭐를 잘못한 거예요? 신고해서 누락한 거기 때문에 지연 수치에 넣으시면 안 돼요. 지연 수치랑 틀린 거예요, 그거는. 가산세 없죠. 왜 없냐면은 앞에 보세요. 왜 없냐면 우리 신고불성실 가산세 있죠. 이거 납부세액에다 곱하죠. 맞죠? 네. 그러면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해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에요. 근데 지금 매출세액 없죠? 매입세액 얼마예요 지금? 45만원이죠. 여기에 10%, 그 다음에 몇 프로요? 25%. 마이너스 45만원에 왜 마이너스가 안 나와? 에이, 그냥 해야 되겠다. 45만원에 10%에 몇 프로요? 25%.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나와요? 11,250원. 마이너스면 국가가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국가가 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락했으면 누가 잘못한 거니까? 매입자가. 맞죠? 네. 그래서 누락한 사람이 잘못한 건데 이거 왜 가산세를 안 구하냐면 가산세 구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 나오면 뭐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 근데 이거는 돌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를 아예 뭐예요? 계산을 안 해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잘못하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매입세액을 잘못하면 세금 어떻게 내죠? 많이 내죠. 네.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요. 국가든 일반 회사든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연락이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을 조금 냈어. 그럼 연락 와요. 세금 뭐 했다고요? 적게 냈다고. 근데 매입세액 누락한 거는 연락이 잘 안 와요. 왜요? 이거 알려주면은 국가에서 오히려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매입은 요거일 때만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저거 매입 관련돼서는 이중공제랑 무슨 환급이요? 과다환급.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락한 거는 하실 필요 없어요. 뭐만 했을 때요? 매입만 했을 때. 매입 매출 같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가산세 계산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 매출이 더 크니까. 그때는 하는데 그거 아니고 지금처럼 매입만일 때에는 이중공제랑 과다환급 아니면 하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또 이상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편하게 하세요. 헷갈려요 이게. 왜냐면 조건에 따라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가 어려울 거라고. 왜냐면 공부하면 할수록 뭔가 새로운 게 하나씩 튀어나와요. 근데 그거 이해하다 보면 또 예전 게 또 헷갈리고. 그래서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지극히. 그 다음에 문제 4번 결산. 1번 8월 1일에 제조공장에 화재보험료 120만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모두 무슨 계정으로 처리했어요? 자산계정으로 처리했어요. 무슨 계정이요? 자산계정. 그래서 보시면 어디 갔냐. 일단 1번 자산 감소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 성급 비용, 차변에 제조공장이니까 500번대 뭐요? 보험료.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소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일 땐 언제 거요? 올해 거. 수익 비용일 땐 내년 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0만원 곱하기 올해가 8, 9, 10,
11, 12. 그래서 몇 개월이에요? 네, 5개월이에요. 몇 개월이요? 5개월. 그래서 12분의 몇이요? 5 하시면 얼마 나와요? 50만 원 나와요. 는이 왜 거기로 들어갔냐? 그래서 5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료 얼마요? 50. 성급 비용 얼마요? 50.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보라니까요. 일반 전표. 거기 지문에 몇 월 며칠이래요. 8월 1일 가면 성급 비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8월 1일 갔는데 성급 비용이 없어. 그러면은 일단 답은 써놓고 요거 체크해 놨다가 이의 신청하세요. 네. 왜냐면 원래 8월 1일 날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모두 정답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본인만 살겠다고 안 하지 마시고 같이 살아야죠. 네. 근데 참고로 모두 정답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완벽하게 틀린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 잡아본 적 있고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하나 잡으신 분 있고. 근데 생각보다 모두 정답이 오타나 뭐 완벽하게 잘못된 거 아니면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2번 단기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10만원 과다하여 현금과부적으로 처리한 금액이 결산일까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그래서 그 결산일까지 못 찾으면 자비가 아니면 뭐예요? 잡손실. 여기에서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보다 장부가 뭐하죠? 크죠? 근데 우리는 누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실제가 10만원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작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잡손실 10만원. 대변의 현금 과부죠. 얼마요? 10만원.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 이거 지문 봐서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풀라니까요. 이거 없으면 이 몸으로 하면 되잖아요. 12월 며칠이요? 31일. 가서 얘를 찾아요. 무슨 과부적이요? 현금 과부적. 어느 변에 있죠? 차변. 그러면 무조건 반대로 넘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뭐요? 현금 과부적. 그 다음에 차변이 비면 잡손실. 대변이 비면 뭐요? 자비. 이렇게 외워서 푸셔도 돼요. 일단은 뭐를 맞춰야 되니까? 답을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답 맞추고 조금씩 일하시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처음에 결산 안 됐었잖아요. 근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조금씩 보이죠. 이런 일은 없어요. 안 되던 게 갑자기 맞아. 거기까진 가능해요. 근데 맞는 것까진 가능한데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돼. 이런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된다 그러면 천재잖아요. 안 되던 게 갑자기 돼. 조금씩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여기까지는 외우세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인데 이거 안 외워도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예수금은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제가 증가시키라 그랬어요? 감소시키라 그랬어요? 감소. 그럼 부채의 감소 어느 변이요? 차변.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이렇게 해서 맞추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금이 2,500이고 대급금이 얼마예요? 3,50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금은 매출세액이잖아요. 대급금은요? 매입세액이에요. 그러면 매출이 많았다, 매입이 많았다? 네, 매입이 많았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입이 많으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돌려줘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처리하래요. 뭐야? 자비익. 전자신고세액공제 얼마? 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미수금 1,001만원. 왜냐면 지금 매출보다 매입이 1,000만원 크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 돌려받아야 되는데 우리 뭐 했죠? 전자신고 했죠. 그래서 전자신고에서 10,000원 빼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니까 요 10,000원도 뭐 해야 돼요? 돌려받아야죠. 예, 그래서 미수금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거기 써 있어요. 가로에 환급은 뭐요? 미수금. 그러니까 미수금은 부가세 대급금이 클 때는 미수금이에요. 왜냐면 매입이 많으니까 장사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낼 수 없다잖아요. 그래서 돌려받는 거고
예수금이 크면 미지급 세금이에요. 왜냐면 예수금이 크다는 얘기는 매출이 뭐 했다? 많았다. 그러면 많이 팔면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의 법은 거래가 있으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몇 년 안 됐어요. 그렇게 오래는 안 됐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재인 정권 잡고 나서부터 보면 세금 낸다 그러면은 기자들이 일단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네. 근데 이 세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무조건 지금 정권이라고만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은 기자들도 우리들도 기자할 수 있어요. 맞죠? 네. 오늘 아침에 뭐뭐 먹었다 이거 인터넷 기사로 쓰면은 그것도 하나의 기사가 되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기사를 쓰시더라고요. 요즘 보면. 예전에 수강생 중에 이런 분도 있었는데 그 인천일보 있죠. 인천일보라고 있대요. 거기에서 격리직 보던 분 계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기자들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사기꾼이래요. 협박해갖고 막 기사 쓰고 막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얼마 주면 써줄게 이런 것도 있고. 좋은 얘기도 해주시는데 이상한 얘기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 다음에 4번 요게 그거예요. 무형자산. 우리 무형자산 나오면 무형자산만이에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 나오면 남은 금액 나누기 뭐야? 남은 내용연수. 그래서 이 금액이 언제 거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21년 1월 1일 영업권 상각 후 잔액이 4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요 금액은 2000 몇 년도 거예요? 21년도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영업권은 2019년 1월 초에 취득한 거래요. 그러면 2019, 2020 몇 번 한 거예요? 2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원래는 10년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10년이었으면 8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몇 년으로 바뀌었죠? 6년. 6년으로 쳤을 때는 2년치 했으니까 몇 년 남은 거예요? 4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몇이요? 4.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무형자산 상각 나오면은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남은 금액 나누기 남은 내용연수.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2019년도 거냐 2021년도 거냐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몇 년도 거예요? 2021년. 근데 우리 회사는 몇 년도에 구입을 했대요. 요거를 2019년. 그러면 2019년에 한 번 했죠? 2020년에 2번 했죠. 그러면 몇 년치를 빼셔야 돼요? 2년치. 그래서 원래는 10년이었는데 10년에서 2년 빼면 원래는 몇이죠? 8이죠. 근데 요 10년이 몇 년으로 바뀌었어요? 6년으로. 그러면 6년에서 2년 빼면 몇 년 남았다? 4년 남았다. 그래서 얼마로 처리하셔야 돼요? 100만 원. 그래서 자동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보여드리면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컨트롤 F 아까 무슨 건이었죠? 영어권 얼마 나왔죠? 100. 그래서 100 요대로 치시면 되고 참고로 제가 봤을 때 자동 결산 중에서 4번이 제일 어려워요. 나머지들은 그냥 칸 찾아서 넣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문제에 따라서 4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좀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대손상각 들어가서 1%의 외상 매출금을 빈 공간에다 뭐해요? 적어요. 근데 제 거 보고 적지 마세요. 금액 틀려요. 왜냐면 제가 분기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몇 프로짜리예요? 1%. 근데 왜 1%를 적냐면 1%가 기본값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적고 여기를 몇 프로로 바꿔요? 이제 2%. 몇 프로로 바꾼다고요? 2%. 그 다음에 누구만 둬요? 단기 대여금만 둬요. 뭐만요? 단기 대여금. 잠시만요. 예외 일행. 여기서 2% 고치고 여기에서 누구만 둔다고요? 단기 대여금은 둬요. 왜냐면 단기 대여금은 몇 프로니까? 2%니까. 그 다음에 아까 1% 적어 놓은 거 있죠? 여기에다가 쳐요. 그리고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그 다음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 다음에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합자. 이거 할 줄 아시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시간 남았을 때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사 가능해요. 여기 가셔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여기 외상매출금 있죠? 외상매출금 잔액하고 배손충당금 잔액하고 몇 프로 차이 나야 돼요? 1%. 그래도 제 거 1% 맞잖아요. 401760, 401760. 그럼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은 아까 몇 프로였죠? 2%였죠. 그러면 요 금액에 2% 했을 때 요게 맞으면 5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결산은 처음에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하라 그랬죠. 왜냐면 앞에 분기하고 얘하고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은 특히 자동 결산이에요. 수동은 괜찮아요. 수동은 괜찮은데 자동 결산은 꼭 언제 하세요? 마지막에. 안 그러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십시오.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세요. 다음에 문제 몇 번이요? 5번.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보시면은요, 1번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오나라의 아래 7월 급여 대장을 바탕으로 급여 자료 입력 탭에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수당 공제 등록 시 해당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불호 체크하고 월정액 여부는 무시한다.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요거 가끔씩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급여 자료 입력에서 여기 수당 공제 들어가시면 여기 정기 부정기 있죠. 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시니까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를 신경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지문에 뭐뭐뭐뭐는 정기로 하시오. 그러면 요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의 뜻은 매달 준다. 부정기는 생각나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래요. 그래서 기본급 여, 상여 여, 직책수당 여, 월차수당 부, 식대 여, 자가운전 여, 야간근로 뭐여? 부. 이렇게 나오면 할만하죠. 그 다음에 몇 월이세요? 7월. 며칠이요? 31일. 그래서 250에 50에 직책 20에 식대 10에 자가운전 20. 국민연금 11만 2,500원, 건강보험 8만 750원, 장기요양 6,870원, 고용보험 2만 800원, 그 다음에 소득세 2만 1,960원, 2,190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가셔서 몇 월이요? 7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전월 미완급 얼마요? 2만원. 끝.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아래는 최민호와 부양가족 자녀를 제외하고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함.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저기 누구냐, 형제자매는 꼭 주민등록상에 같이 동거하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들은 따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자녀 따로 살아도 되고 부모님 따로 사셔도 되는데 부모님이 이민 가 계시면 안 됐었었죠.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의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여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으며 최민호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능한 공제는 최민호가 받기로 했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꼭 이렇게 하세요. 최민호 야간대학원 학비 되죠? 네, 그래서 야간대학원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보험료도 되죠? 네, 손해보험료도 돼요. 그 다음에 본인의 신용카드에서 보시면 대중교통 얼마요? 300. 전통시장 얼마요? 700. 도서공연 얼마요? 100. 그러면 신용카드는 얼마가 되냐면은요 1100배니까 1000만원 되죠. 다음에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연말정산 나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항목별로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풀었던 거. 보험료는 보험료, 의료비는 의료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이름으로 나올 때 있어요. 이름으로 나올 때는 하나씩 넣으세요. 그래서 본인 끝났으면 본인 넣고 아버지 끝났으면 아버지 넣고 이렇게 하나씩 넣는 게 덜 헷갈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그래서 일단은 대학원 되죠. 그래서 교육비에 본인 가셔서 얼마요? 500. 근데 대학원은 누구만 가능? 본인만.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보험료 되죠? 일반에 얼마야? 40. 그 다음에 신용카드 되죠? 그래서 신용카드 가셔서 신용카드가 아까 1000.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300. 전통시장이 700. 도서공연이 얼마예요? 100. 되셨죠? 그 다음에 아버님 하러 갈게요. 최종원님. 질병치료비 돼요. 그것도 65세 뭐요? 이상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72세시니까. 의료비 가셔서 65세에다 얼마요? 1200.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저기 어머님 어머니 보시면 상가 임대소득 금액 1200만원 있죠. 그래서 노인대학 학비는 당연히 안 되고요. 화재보험료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이거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일단 다 X예요. 뭐 기억하라 그랬냐면 보험료는 나이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돼요. 소득도. 그래서 소득에서 걸려서 화재보험료 안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의료비는 나이 안 봐도 되고 소득도 안 봐도 된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이는 안 봐도 되는데 소득은 봐야 되죠. 그래서 어차피 노인대학 학비는 원래 안 되는데 교육비 자체도 안 돼요. 왜냐면 뭐가 있어서? 소득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항상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 다음에 배우자. 요게 핵심입니다. 요번 시험 문제에서는. 배우자 보시면 총급여액 보이세요? 총급여 얼마죠? 1700이죠. 일용직 빼야 돼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500 나와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하잖아요. 그렇죠. 500 포함이죠. 이하 이상은 포함이에요. 꼭. 그래도 500만원까지는 된다. 그 뜻입니다. 주의하시고.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배우자 500이니까 시력 보정용 안경은 500 넘어도 돼요. 근데 시력 보정용 안경은 얼마까지만 돼요? 50만 원. 시력 보정용 안경은 50만 원만 됩니다. 질병 치료비도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500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만약에 500 넘으면 신용카드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소득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요거 먼저 계산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질병치료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질병치료비 얼마요? 300.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대중교통 200. 전통시장 얼마야? 100. 그래서 결론은 저기 뭐냐, 신용카드는 얼마예요? 20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다 해서 얼마래요? 500이라 그랬잖아요.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도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만 안 된다 그랬어요. 신용카드 할 때 형제자매 안 된다 그랬죠. 일단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명의. 근데 이분이 지금 요거잖아요. 나머지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다 봐야 돼요. 네. 형제자매만 아니면 신용카드 나왔을 때. 그러면 나이는 상관없죠. 배우자니까. 그리고 신용카드니까 나이는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소득 50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것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그래서 배우자 거니까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배우자 거면은 나이하고 소득을 뭐 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먼저 하고 여기 통과하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우리 신용카드도 안 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되는 거 있고 그 내역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꼭 하셔야 되는 게 이거 먼저 해야 돼요. 내용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 안 되면 그 다음 거는 진행해봤자니까. 또 이상하신 거? 명의가 형제자매 거가 안 된다는 말씀. 형제자매는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안 그렇죠. 형제자매 거. 근데 만약에 형제자매가 내 걸 썼어. 그럼 그건 돼요. 네. 그래서 명의가 누구 거냐. 그래서 형제자매 명의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 거는 요거를 계산해야 돼요. 나이하고 소득. 또 이상하신 거?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원래 세무는 해도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정리를 시험 볼 때까지 얼마나 했냐. 어차피 그 싸움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요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의료비 가셔서 그 밖에다 넣는 거예요. 어디요? 그 밖에. 그래서 90에 300이 아니고 50에 300이죠. 그래서 얼마예요? 350.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꼭 90을 찍찍 그어버리고 옆에다 얼마로 쓰세요? 50. 왜냐면 이거 그대로 90 넣으면은요 시험 볼 때 390으로 넣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들은 확실히 그어서 내 눈에 안 보이게끔 만드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신용카드 넣어야죠. 근데 요거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요 칸에 있으면 더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용카드가 200이었어요. 그러면 1000이 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0.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300이 있으니까 200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700이 있으니까 100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자녀 고등학교 학비죠. 예, 자녀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돼요. 왜냐면 유일하게 외국 교육비만 가능합니다. 뭐만 가능하다고요? 외국 교육비. 외국에서 쓴 거는 요것만 되는 거예요. 교육비만. 그래서 여기 초중고 가셔서 얼마요? 600. 이상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25분에 다음 거 진행할 겁니다. 부양가족 탭이요? 아 요거 안 했구나.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부양가족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최종원님은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다음에 경로우대 되죠. 그 다음에 어머님은 그냥 부예요. 돈 버셔서. 그 다음에 배우자는 배우자. 왜냐면 500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최신동은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의 뭐요? 자녀. 또 이상하신 거? 되셨죠? 이상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